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걸 하나로 꿰어보면 올해 우리가 돈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큰 그림이 보일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험사들의 새로운 상품부터 역대 최고치를 찍은 주식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겉보기엔 정말 제각각인 소식들이죠. 하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위험과 또 새로운 기회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신호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청취자님의 안전, 건강, 그리고 자산 관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일상 속 안전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새로운 혜택들인데요.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아, 정말 많죠. 편리하긴 한데 사실 좀 아슬아슬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시민 안전보험에 이 전동 킥보드 사고 보장을 추가했다고 해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어요.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되고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인천 시민이면 그냥 자동 가입이래요. 심지어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죠. 이건 단순히 혜택 하나가 늘어난 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이란 변화를 이제 제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고, 그러니까 보장의 공백이 생긴 거고 그걸 이제 지자체가 직접 메워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 안전망의 모양도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어요. 흥국화재에서 업계 최초로 치매 진단에 꼭 필요한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내놨대요. 아, MRI요? 네. 경증 치매의 진단만 받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사실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하시는데 이게 진단 받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MRI 검사비가 비싸서 혹시나 하면서도 병원 가기를 꺼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사들이 이제 치료 단계를 넘어서 그 진단 단계의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단 단계요? 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잠재적 고객층인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는 상품을 내놓는 게 당연한 전략이 된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좋은 상품 하나 나왔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보험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정부 정책도 사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고지혈증으로 처음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지원해주거나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선제적 관리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여요. 병이 커져서 큰 돈이 들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관리해서 개인의 고통도 줄이고 또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도 줄이지 않은 그런 큰 그림인 셈이죠. 이렇게 새로운 안전망이 생기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하하,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앞으로 내야 할 돈이 늘어날 거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번 인상의 이유가 좀 특이해요. 예전에는 주로 예정 이율이라는 것 때문이었다면 이번엔 경험 위험률 상승이 주된 원인이래요.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죠. 네, 경험 위험률이요. 이 경험 위험률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보험사의 가계부 같은 거예요. 작년에 특정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지급했나 하는 그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럼 이건 보험사가 작년에 이병으로 돈 청구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올해부터 이병에 대한 보험료는 올려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랑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각종 수술비 보장보험, 이런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죠. 이건 보험사들이 더 이상 금리 같은 외부 요인만으로 수익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실제 손해율 데이터를 칼같이 적용해서 가격을 매기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보험료는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동시에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대형사들은 고령층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엄청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큰 글씨 모드를 만들고 앱을 키면 복잡한 메뉴 없이 상담원 바로 연결 버튼부터 보여주는 식으로요. 아니, 비용은 올리면서 시니어 고객은 꽉 잡겠다니 이건 좀 모순적인 움직임 아닌가요?
마치 비싼 레스토랑에서 어르신 할인 이벤트를 하는 느낌인데요. 하하,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지금 보험 시장의 핵심 전략이에요. 이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거의 생존 전략에 가까워요. 생존 전략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꾸준히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알짜 고객이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보험료 인상으로 전체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한 고객층인 시니어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스마트폰 앱으로 뭐 하려면 글씨가 작아서 매번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큰 글씨 모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사자들한텐 정말 큰 차이를 만들겠어요. 그럼요. 결국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가 고객을 묶어두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투자는 결국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만 할 수 있어요. 관련 기사를 보면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나란히 순이익 2조 원을 넘기면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거든요. 와, 2조요. 네,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치매 특약 같은 혁신적인 상품을 먼저 개발하고 또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에 투자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선택지가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럴 수 있죠.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이 소수의 대형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보험료 몇 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봤을 때 어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까지 꾸준히 개발할 수 있을지 그 회사의 체력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결국 보험사들도 이 알짜 고객인 시니어들의 자산을 보고 움직이는 거군요. 이런 큰돈의 흐름은 비단 보험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주식시장은 지금 열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1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어요. 정말 기록적인 랠리였죠. 장중에는 4,91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고 특히 현대차가 하루에 16%나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런데 기사를 뜨다 보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수는 이렇게 불기둥을 뿜었는데 그날 전체 주식시장을 보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 잠깐만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몇몇 대기업만 좋은 거고 보통의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게 지수 랠리의 함정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함정이요? 네, 이건 마치 반에서 한두 명의 천재 학생이 100점을 맞아서 반 전체 평균 점수를 확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평균 점수는 높아졌지만 나머지 대부분 학생들의 성적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졌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코스피가 현대차 같은 소수의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착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착시 효과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내 주식 계좌는 파란불인데 코스피 지수만 빨간불인 상황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랠리는 사실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안심하다가는. 정작 내 계좌는 차갑게 식어가는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의 노후 자금, 퇴직연금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두 증권사가 아주 흥미로운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에셋증권은 DC형,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내주면 그걸 내가 직접 굴려서 은퇴자금을 만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에서 약 16조 3천억 원으로 1등을 차지했어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반면에 삼성증권은 수익률로 1등을 했어요. DC형은 21.02%, 그리고 IRP, 이건 개인이 직접 가입해서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여기서는 18.68%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21%요? 네. 분석을 보면 특히 ETF, 즉 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린 게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청취자님들은 딱 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내 퇴직연금을 맡길 때 미래에셋처럼 덩치가 커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곳에 맡겨야 할까? 아니면 삼성증권처럼 수익률을 확실하게 내주는 곳에 맡겨야 할까?
이건 정말 클래식한 딜레마잖아요. 안정성이냐, 성장성이냐. 맞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청취자님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래에셋처럼 적립금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돈을 맡겼다는 뜻이고 시장에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죠. 반면에 삼성증권처럼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건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ETF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싶은 20대, 30대 청취자님이라면 수익률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네요. 네. 결국 내 투자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기준으로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면에서 좀 신경 쓰이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더라고요. 바로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상황의 복변이에요. 생산자 물가라는 건 기업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사를 보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최근에 수요가 폭발한 반도체 가격도 오름세를 이끌었다고 하죠. 아, 그럼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 즉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주식 계좌가 불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진짜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게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내 생활비 부담도 같이 커지는, 어찌 보면 가장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는 별개로 실물 경제에서는 물가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모르면 놓치기 쉬운 전동 킥보드 보험이나 치매 진단비 보장 같은 새로운 안전망부터 조용히 다가오는 보험료 인상, 그리고 그에 맞춰 고령층 고객을 잡으려는 보험사들의 치열한 경쟁까지. 그리고 기록을 경신한 주식시장의 화려한 불꽃과 그 뒤에 숨어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그림자까지요. 각각 다른 조각처럼 보였지만 맞춰놓고 보니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모든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네. 새롭게 생기는 혜택은 꼼꼼하게 챙겨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험료 인상이나 물가 상승처럼 변화하는 비용 구조와 시장의 이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보험, 연금, 정부 정책들은 모두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 조치나 예견된 미래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요? 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내 직업을 대체할 위험이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위험들은 아직 공식적인 보험 상품도 사회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식적인 안전망이 생기기 전에 청취자님 개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